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파생꾼입니다. 맨날 일요일 저녁에 만나다가 오늘 좀 일찍 만났습니다. 오늘 여행도 좀 다녀왔고 또 확실히 어, 예전보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줄어들고 재미도 없어지고 하지만 절대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집에 처박혀 있는 거는 제가 병신이 되어서 못 움직일 때 되면은 그때 죽을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야 되니까 팔다리 멀쩡하고 돌아다닐 만할 때는 계속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시장이 조금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의외로 편견이 없는 분들 또 방향에 대해서 공포심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죠. 하지만 시장을 좀 공부를 좀 해봤고 콧방귀를 좀 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5월달이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6월달부터는 주가가 이제 6, 7, 8월달 중에서는 급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6월달까지도 그러니까 5월달 말일까지도 주가는 급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 7, 8월 달에 급락한다고 했던 얘기가 작년 5월 달에 얘기 들었던 것, 작년 3월 달이고 5월 달에 얘기 들은 거고요. 아래 공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과연 정말로 아래 공포가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갈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차트도 한번 둘러보면서 뭐 월요일 시장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또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창은 처음 열어봅니다. 그죠? 처음 열어보는데 잠깐 제가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틱봉 120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네. 그죠? 개발하기 크게 출발했네요. 자, 29일 날 아침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출발이 여기네. 그죠? 개발하기 꽤 큽니다. 요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급상승을 한번 했다가 급하락을 했다가 또 급상승을 한번 했네. 그죠? 이게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 약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여기서부터 이게 9시 40분 경이네. 그죠? 9시 40분 경에 폭락을 해가지고 10시 반 약 1시간 정도 동안 약 한 50분 동안 지수가 268 정도로 보고요. 예, 265를 보니까 약 3포인트 더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럴 때 조금 위험하다 보이는 게 이럴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험하지. 여기 그죠? 약 한 1포인트 조금 안 되는 0.8포인트 늘어 보이거든요. 1포인트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안 되네. 0.8포인트네. 그죠? 7포인트 0.7포인트 요게 문제예요. 그죠? 자, 이제 시크릿 카페에서 강의를 배우시는 분들은 알지. 그죠? 무슨 뭘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게 누나 저한테 배웠지. 그죠? 자, 여기서 요 떨어지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요 부분이 위험한 이유가 요 앞전에 오전에 쌍바닥 부근을 살짝 지지했잖아. 그죠? 지지하고 올랐다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요걸 깨버렸지. 그죠?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다. 지우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깼지. 그죠? 예, 이렇게 깼습니다. 깨고 나서 올라갔는데 요게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0.7포인트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예, 여기까지 떨어지지, 그죠?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깊은 반등이 나왔고, 깊은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못 미쳤네,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깊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알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밀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밀리니까 다시 올라오지, 그죠? 이때 아마 10분을 돌파했을 것 같아요. 돌파 이쯤이 한 5분에서 10분 안에 있겠다, 그죠? 하고 다시 살짝 깨졌다가 다시 돌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지루하게 가두를 쳤네요. 되게 지루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네,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올라 버렸어요, 그죠? 예, 더 올라 버렸어요. 요 저항까지 왔네, 그죠? 아침에 저항까지. 저항까지 와서 다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2.5포인트 정도 날라갔네요.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간격을 보시면요. 굉장히 더러 보여, 그죠? 때는 거. 자, 떨어질 때, 자, 생각, 떨어질 때 굉장히 더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질 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모양을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런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하고 틀리지, 그죠? 졸라 더럽잖아, 지금 떨어지는 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위로 치려는 힘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좀 더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떨어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왔네, 그죠? 시간이 1시 넘었으니까 1시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내외로 반등이 시작되었고, 요 앞전의 시간이 한 15분쯤 되겠네요. 예, 1시 15분쯤. 1시 15분쯤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1시 반쯤에 저점을 살짝 깨고 난 뒤에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그 3시 40분까지, 2시 40분까지 쳐올렸네요. 1시간 동안 쳐올렸는 거네요. 1시간 동안 계속 쳐올려서 이때 물린 사람들 꽤 많겠다, 그죠? 예, 이래 되면은 음, 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예, 이 정도면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끝도 밑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이 보이다가 269, 269.4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으로 봤을 때는 뭐 없네, 그죠? 뭐 없네요. 뭐 없는 상태에서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한번 봅시다. 알 수 있지, 그죠? 예, 알 수 있나, 알 수 있나, 알 수 있네, 그죠? 왜 여기까지 왔을지를 알 수 있네, 그죠? 예,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렇게 선을 꺼놓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 선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요 선을 이렇게 꺼놓으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죠? 요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선이 별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앞전에 이렇게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요 상태 그죠? 자, 요 상태로 올라간다 주가 그죠? 그럼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물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물립니다. 어디서? 여기서 물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물려요. 예,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그때 추세선 한번 보세요. 추세선은 여전히 이렇게 여 위에 있는 상태지 그죠? 얘는 이렇게 된 상태고 좀 요 그래프가 맞지는 않은데요. 예, 다시 한번 살짝 꺼볼까요? 자, 요렇게 됐고 요렇게 돼 있고 그죠? 요렇게 돼 있겠다 그죠? 세 개 있으니 있다.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매매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도 의미가 있네, 그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네, 그죠? 예, 의미가 있는 자리고 어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물리지, 그죠? 아마 뭐 제가 매매를 만약에 했다면은 또 이 자리 잡았겠다. 어디냐 볼까요? 자,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했네, 그죠? 던져야 되지, 그죠? 예, 이 자리에서 바로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개기고 자식할 필요 없어요. 돌파하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던지면 또 한번 내려올 만도 한데, 그렇지 그죠? 이래 되면은 요런 모양 나옵니다. 자, 이 전저점 이 구간에서 지금 세 번째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본전 청산해야 돼 이거 그죠? 그 전에 손절하는 게 맞고요. 원칙상으로는 요거 딱 나올 때 손절하는 게 맞고, 조금 더 버티고 있으면은 요것도, 왜냐 그러면 앞전에 모습을 보시면은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한 틱 정도. 이것도 한 틱 정도 더 올 수 있지 그죠? 근데 얘는 뭡니까? 요게 나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더 가겠다는 얘기죠. 예, 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기분 좋게 한 방에 딱 올라주면 되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지 그죠? 예, 약간 꺾였다가 뭐 오를 듯이 말 듯이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마디 가격 있지 그죠? 마디 가격.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꺾였는데 그 자리에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요. 이래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요.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매도 친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가자 이거예요. 예, 같이 가자. 손절할 기회를 별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쉽게 이거 한 방에 팍 올라가 주면 손절하고 치울 건데 계속 왔다 갔다 그죠? 가두리치면서 사람 약 올린다 그죠? 손절 못하게 그래놓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려. 그럼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 손실이 엄청 나버리지 그죠? 이게 지금 내가 못 봤다고 치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치면은 269.45에서 내려오겠죠 이거. 269.45. 제가 못 봤다고 치고요. 그냥 아까 전에 봤었는데 못 봤다고 치고, 제가 만약 이거 굳이 잡는다 그러면은 잡는 자리는, 이 상태에서 잡는 자리는 269.4에서 잡을 겁니다 저는. 한 틱 정도를 오차가 있으니까, 한 틱 정도의 오차가 있으니까 4, 5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5가 만약에 269.5가 5를 찍어버리거나 돌파를 해버리면 바로 던져버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걸어놨겠죠. 269.4 또는 45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내가 잡으려고 했던 자리는 45라 그랬잖아요. 4라 그랬잖아요. 4 또는 45인데 꼭 보면 이렇게 35에서 탁 떨어진다고. 이런 장이 뭐랍니까? 제가 계력장이라 그러죠. 못 먹는 장이에요 제가요. 저는 분명히 이 종목 269.45에 걸어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 35 치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저는 못 먹어요. 여기서 좀 더 밀리지 그죠? 그럼 이거 아쉽지. 아씨 왜 안 주지? 한 틱 차인데.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찍어버렸어. 근데 첫 번째 찍었을 때 내려왔으면 좀 괜찮은데 두 번째 지금 좀 불안해요. 근데 만약 걸려져 있다 그러면 체결됐겠지 그죠? 그럼 바로 수익 났어요 그죠? 예. 지금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매매를 했다면은 저는 먹을 수 있었겠다 그죠? 예, 저는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어, 다 봐버렸다 그죠? 다 봐버리가 재미가 없다. 근데 저는 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4호에 저는 매도를 걸 거라고 했잖아요. 4나 4호. 근데 4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내가 269.4를 봤기 때문에 4를 그는 게 아니라 4, 5에 그어놓습니다. 왜 한 틱 정도 오차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어놓는 거는 4, 5에 그어놓고 여차하면 40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바로 수익 났다. 0.3포인트 수익 났네. 그죠? 269.15 바로 탁 떨어졌네요. 그러면 선택을 하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파는 자리 얼마입니까? 269에 팔겠죠. 제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냥 269에. 그러면 지금 체결 바로 됐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안 됐고 그냥 05까지 찍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 왔을 때 체결되고 269에 파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안 팔려
팔았으면 만약에 팔렸으면 0.4% 먹는 거지 그죠? 4%나 4, 5% 먹는 거예요. 0.45%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재수 좋게 팔렸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때 안 팔았으면은 이때 팔렸으면 팔렸고 안 팔렸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줬네 그죠?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9호지 그죠? 9호 그죠? 예, 9호 이유를 알겠지 그죠? 예, 95 90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나 더 깨지면은 밑으로 내려간다 봅니다. 더 깨졌어요 그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미리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268.9지 그죠? 근데 꼬리지 꼬리 작은 거 뭡니까? 268.85지 85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방금 여러분들하고 받는 걸 잊어버리세요. 저는 그거 못 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매매가 시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미리 다 보고 공부하고 그런 짓 안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 잘 알죠, 그죠? 자, 이렇게 바로 떨어져 버렸네, 그죠? 그러면 다음 자리 기다려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4호겠지, 4호 그죠? 예, 그러면 268.5 정도나 45 정도로 보겠다,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쯤에서 얘기 뭐라 했습니까? 269.45라는 걸 알았지, 그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 모양을 보고 알았지, 그죠? 예, 정확하게 제가 말했던 자리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떨어지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면 268.5까지 오겠죠, 이게. 5까지 내려올 겁니다.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매도 칠 기회가 있겠지, 그죠? 자, 이거를 얘를 찍어주고 올라가면은 또 약간 애매합니다, 상황이. 약간 애매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걸 안 찍고 올라가면은 요 정도 자리에서 살짝 깰 수도 있고요. 위로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 또는 살짝 미치지 못하는 건 없고 최소한으로 269.45 정도는 다시 찍어줘야 돼요. 만약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럼 저는 이번에는 269.50 정도에 걸어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도를 많이 선물을 제가 매매한다면 뭐 체결 안 되면 그만인 거고요. 체결되더라도 50을 돌파하고 55를 찍으면은 저는 팔아버릴 거예요. 그거요.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꺾였다가 목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 그죠? 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지금 현재로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자리입니다. 그냥 내려올 수 있는 보편적인 자리. 선만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요. 전고점이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6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9.5까지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69.6까지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겨. 떨어지면 어디? 요거 깨면은요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 안 깨면 어떻습니까? 요거 안 깨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와, 5호까지 왔네, 그죠? 제일 긴장됩니다 이때. 근데 문제는 이때요. 그런데 좀 선수들은요, 사실 여기서 다시 잡을 것 같아. 매수를 할 것 같아, 매수를. 이거는 더 가는 차트거든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쌍봉을 찍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요, 어디까지 가도 돼?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도 되냐 그러면은 269.55까지 갈 수 있어요. 가도 돼요. 그럼 가면 어떻습니까?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어디까지?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까지 다시. 그러면 1포인트 정도가 나오지, 그죠? 대충 그렇게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자, 한번 찍어 올랐다. 바로 깨버렸네, 그죠? 그러면 얘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 차트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3호네, 그죠? 3호 268.35지, 그죠? 요거를 깨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4권까지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직 확신을 못 해요. 근데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죠? 찍는 거는 괜찮아. 찍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찍으면 내려오는 거 이제 어디까지? 268.4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268.4까지 그 자리를 또 표시해 두겠지, 그죠? 267.9까지 내려오겠네, 그죠? 9호까지 내려오겠다, 9호까지, 그죠?
요거 일단 요거는 필요 없는 거 삭제 좀 하고요.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일단 빼고. 자, 요까지 내려오겠네, 그죠? 자, 요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죠? 요 빨간색 부분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려온다는 얘기다, 그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 뭐야? 그러면 쌍바닥 쌍봉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겠다, 그죠? 이번엔 잡을 것 같아 저는요. 만약에 저희 올라온다면은.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269.50 최대 60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60을 돌파하면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60을 돌파 안 하면은 269.45에서 50 사이 또는 55까지도 한 틱 정도는 괜찮잖아요. 손실이 나더라도 어차피 내려올 거라고 보니까 내려오거든 이거요. 어디까지? 아, 또 봐라. 또 못 미쳤다. 그죠? 이럴 때 한 번에 제가 만약에 이걸 매도를 걸어놨으면 여기도 매도 걸어놨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 매도 걸어놨을 거예요. 269.5 정도에 5나 60 정도. 5에 넣어놨다가 분위기 봐서 취소를 딱 하고 60으로 취소하고 정정을 하고 요 자리를 딱 놔뒀을 텐데 얘 봐요. 또 야비하게 또 안 줬지. 그죠? 그럼 진짜 안 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안 주면 못 먹는 거고. 아, 근데 그죠? 안 준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물려 있어요 지금요. 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시급하겠지, 그죠? 씨발 여기 물려 있는데 본전 이제 다 와가는데, 그죠? 본전 다 와가는데, 어 본전 온다, 수익 난다, 수익 난다, 탁, 아, 바로 한 방에 내려와 버리네. 아, 이 내가 못 먹는 거네, 그죠? 첫 번째 이거는 먹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못 먹어요, 안 왔어요, 그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질지 몰랐어 이제는요. 근데 떨어질지 알고 있을 수 있지, 그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할게요, 그죠? 자, 이렇게 놓으면 알겠지, 그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지, 그죠? 제가 선을 수정을 했는데 그걸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끝인 거가 이게 다야. 아, 이래 끝났네, 그죠? 뭐 이래 끝났노? 굉장히 급등락을 했네요. 근데 좀 힘들었던 자리 같으면은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매매를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자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한번 판단해 버릴게요. 자, 제가 매매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 같아요. 그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올라갔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한다면은 매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게 없고 요 자리에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 근데 이건 올라왔기 때문에 먹었지, 그죠? 적게나마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다시 무너졌을 때 이 자리는 잡기 힘들어요. 매매하기 힘들어요. 더 떨어질 걸로 보는 거지, 그죠? 조금 매매하기 힘들 거이 자리는요. 요거 눈속임에 좀 당해서 끼고 요거, 그죠? 당해서 끼고. 그리고 되게 지저분하게 올라갔어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못 먹어요, 이거는. 먹어도 얼마 못 먹어요. 이건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먹을 수 있는 자리지, 그죠?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지저분하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게 되게 지저분하게 내려와요. 근데 이거 규칙 있지, 그죠? 되게 지저분한데도 규칙은 있어요. 보면 대충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 눈으로 보이지, 그죠? 이 규칙이, 그죠?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한데 규칙은 있어요. 먹기는 힘들 것 같은데 먹는 방법 있지, 그런 거죠. 요때 한번 당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매매했다 그러면 요때는 좀 작게나마 손실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손실 났지만은 결국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손실 쓴 거죠. 어디서? 아까 전에 봤던 4, 5 자리에서, 그죠? 야, 이 자리에서 3호 찍고 내려왔고 4호 찍고 내려왔다가 4호 딱지 요거 여기서 한 두 틱 손절하고 여기서 먹으면은 아까 전에 얼마 먹을 수 있어요? 0.4% 먹을 수 있지, 그죠? 0.4% 0.4%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건 뭐, 요까지는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먹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먹는 자리란 얘기죠. 옵션으로 치면은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종합주가는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종합주가는 요 정도만 보고, 자, 풋옵션 한번 볼게요.
위클리 풋옵션.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네, 그죠?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한 50% 올라줬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약 한 80% 정도 80% 정도 올라갔네. 80% 정도 올라왔다가 제자리 바로 돌아와 버렸네, 그죠? 제자리 바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꽤 많이 1시간 반 동안 물려 있었네. 단타 쳤으면 해서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물렸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기본이지, 그죠? 올라온다면은 기본이겠죠. 그럼 이 자리가 뭐겠어요? 이평선 자리 중요한 자리겠지, 그죠? 이평선의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키법적으로 중요한 자리지. 딱 봐도 여러분들 보이지, 그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공포감을 줬는 것 같고 이쯤에서 단타 찾는 사람들 또 물려가지고 개박살 날 뻔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복구를 안 시켜줬어요, 그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다 손절로 마무리됐을 것 같네. 이 공포입니다, 이거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리. 근데 이 자리 오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됐지, 그죠? 가격을 보시면, 그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지. 문제는 시간. 시간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대충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도 하고 잠깐 수익 내기에 그렇게 어려운 시장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돈 벌기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그죠? 단지 그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월 말에 돈 날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매매 안 하는 게 그냥 제 습관이라 가지고 금요일 날은 제가 특별히 매매 안 했어. 아예 매매 안 했습니다, 제가. 대신에 야간장 들어서 제가 먹었지, 그죠? 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이거 접으면서 제가 뭐 했습니까? 미국 선물 9,481에 매도를 쳐놨죠. 그때 미국 선물 10시 정도 같이 한번 볼까요? 저도 봐야 아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29일 아침 9시 7시 시작했으니까 요 10시 정도 됐을 때 제가 요 자리였네, 그죠? 예, 요 자리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갔는 자리가 대충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요 자리 맞을 거예요. 요쯤입니다. 요쯤에서 요쯤 사이일 겁니다. 아마 제가 봤던 게 9,440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요쯤이네, 그죠? 요쯤일 때 제가 뭔지 했냐 하면 여기다 매도를 쳐놨어요. 여기다 요 자리에다 매도를 쳐놨어요. 요 자리에다가 그리고 나갔지. 시간을 보시면 딱 맞네, 그죠? 11시쯤 제가 밖에 나갔으니까 11시 전에 나갔거든요. 한 11시 조금 전에 나갔어요. 요 시간에 제가 그만 나갔어요, 그죠? 11시쯤에, 그죠? 요때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 왜 걸어놨는지 알죠, 여러분들? 모르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이제 운동 갔다 오니까 오늘 그날 제가 병원도 좀 갔다 오고 또 뭐 했노? 아, 우리 회원님하고 통화를 했구나. 우리 시크릿 회원님하고 한 3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 것 같아. 이때, 그죠? 이때 한 3시간쯤 통화했을 거라 이제. 운동 가기 전에 이때 원래 운동 가야 되는데 주간장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야간장에 먹을 거 없나라고 잠깐 둘러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 있는데 이제 둘러보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한 8시쯤에 늦게 제가 운동을 가가지고 10시쯤에 왔거든요. 그 딱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요 자리에서 요 있어요. 여기. 딱 오니까 한 17만 원 수익 나 있는 거라. 그래서 뜩 팔려고 하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 요 자리거든요. 쭉쭉 올라가 지금 시장이. 그래 팔 타이밍 놓쳐버렸죠. 어, 팔려고 했는데 딱 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 봤거든 제가요. 딱 여기서 봤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944 하나에 어, 이걸 체결된 거 언제 하냐 그러면요. 운동하면서 알았어 제가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딱 보니까 어,
조금 더 올라가는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제가 9440에 걸어놨어요. 9440에. 근데 제가 왔는데 요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때 요 시간. 근데 요 보시면은요. 9441 안 주고 9441에서 올라갔어요. 9442. 요거는 2고 요게 9441인가 하여튼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올라갈 때 945 하나인가 9450 한 개, 9448에 한 개 정리를 해가지고 14만 원인가 안 벌었지 그죠? 그리고 그 뒤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이 자리입니까? 이 자리인가 모르겠다 그죠? 하여튼 저점에서 올랐던가 하여튼 그때 한번 잠깐 단타 쳐가지고 한 4만 원 더 벌어가지고 18만 원 정도에 마감했네 그죠? 보니까 18만 원에서 또 마감됐네요. 18만 원쯤 마감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요때 제가 시간을 보시면은 딱 제가 글 올려 드렸죠. 이거 많이 떨어질 자리라고. 야, 이거 오늘 차트 많이 떨어질 자리라고 제가 주말에 올려 드렸지. 그죠? 잠자기 전에 올려 드렸죠. 그때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까마귀 님이 요즘 저희 카페에 지금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 가지고 엄청나게 글을 올려 놓으셨네요. 주절주절 방은 뭐 글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기왕이면 글을 많이 적으시려면은 요 회원 주절주절 방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적었는 글들을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 글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찾기 힘드니까 가능하면은 뭐 올릴 수도 관계는 없는데 글을 많이 올리실 것 같으면은 회원 주절주절 방에다가 조금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좀 평가하기 좀 좋게. 이래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네. 내 글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찾기 힘드네. 이분 글이나 내 글이나 지금 겹쳐가지고 여기가 내 글이네. 끝나기 7분 전 존나 내릴 것 같은 시간. 요 시간을 보시면은 요 시간이 10시 57분이네 그죠? 10시 57분 한번 볼까요 같이요? 10시 57분 딱 요 시간이지 그죠? 예, 요 시간을 보시면은 요게 10시 50 딱 요 시점이네 그죠? 예, 제가 어, 이거 많이 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글 올려드렸던 시간을 보시면은 딱 요 시간, 딱 요 시간. 그리고 나서 주가 안 보세요. 요 고점에서 100포인트 빠졌어요. 100포인트. 1시간 정도 안 됐네, 그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요 시간이니까 25분 정도. 제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25분 만에 나스닥이 100포인트 빠졌어요. 제가 많이 빠질 거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연구소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시크릿 카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 같은 시간에 어, 요 글이네 그죠? 미션이 어떻게 보이삼 이렇게 요 내용이 이제 똑같은 시간이에요. 예, 똑같은 시간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는 제가 차트하고 이런 걸 안 올려드렸고 여기는 제가 차트 올려드리면서 이거 떨어질 걸로 보이죠라고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우리 연구소 시크릿 카페 회원들은 이거 떨어질 거 알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낮는 거지만은 보시면은 먹기는 힘들잖아요. 예, 이거 왔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오를 듯이 계속 이질할병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먹지는 못하고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그죠? 요 정도까지는. 그럼 제가 이거를 어, 다시 잡았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다시 잡았다고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이게 지금 40 정도 잡고 얘가 지금 80이니까요. 한 40포인트는 먹을 수 있었어요.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쉽게. 근데 요거 눈 감고 버텼으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저점이니까 여기까지는 못 먹고 그래도 한 요 언저리 정도 9,400까지는 먹을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80포인트를 먹을 수 있는 자리였네요. 그 이유가 제가 연구소에도 알려드렸고
시크릿 카페도 알려드렸죠.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데 와, 이게 진짜 무시무시하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90포인트 빼버려. 90포인트. 100포인트네 100포인트. 여기까지 딱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한 방에 100포인트 빼버렸어 그냥. 그래놓고 중요한 거는 이 씨발 이거 120포인트 올려버리네. 그래놓고 뭐야? 와, 원회장이 나와버리네. 와, 이런 장 걸리면요. 아마 요 시간대에 만약에 미국 선물 매매 있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은 요 개박살입니다. 유튜브들 요새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개박살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한 돈 1, 200 정도, 최소 1, 200 미니로 했으면은 최소 1, 200 많으면은 물량 많이 잡았으면은 한 500씩 날아가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500씩 날아가는 자리 이 자리가. 백날 잘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 그럼 요렇게까지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딱 보기에도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까지는 올라가겠지, 그죠? 예. 그래 보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 보여요, 이제는요.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고. 이 폭락이 나왔는데 이 폭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봐야 돼, 이거. 자, 요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돼, 그죠? 제가 미국장을 하방을 베팅을 하지는 못하, 상방을 베팅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자고, 그죠? 이게 안 되네, 얘는. 월봉, 이거는 이게 삭제가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하지는 못하겠는데 하나 없애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없애버린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나스닥 선물이지 그죠? 나스닥 100 NF를 한번 볼게요. NF로 연속이지. 이거는 연속 나오는 거다. 얘는 월별이고요. 얘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옛날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나스닥 선물 이 2007년도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려 지금 12년째 오르고 있는 12년째 지금 12년째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그죠? 중간중간에 꺾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꺾이긴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21선까지 내려오기도 121선입니까? 120선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얘 보면 계속 올라가는 차트. 계속 이 차트에 지금요. 그럼 얘는 코로나 없었으면 지금쯤 이거 15,000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생각에. 이 자세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요. 얘 코로나 없었으면은 지금쯤 한 13,000에서 15,000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꺾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지금 얘 2007년도 8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얘가 이 꺾일 것 같습니까? 안 꺾일 것 같아요. 저는요.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있잖아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사실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대한민국 증시만 이래 떨어졌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증시만 좀 떨어졌고 전 세계 증시가 좀 떨어졌는데 미국은 계속 올랐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미국이 견제를 하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자체가 싫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싫어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겁니까? 중국의 상대가. 얘는요 약간 또라이잖아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누구다?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미국이 전 세계 100년 넘도록 전 세계 지금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듣보잡 중국이 나타나서 미국의 지위를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 자체의 내수는 중국 회사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뭐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때문에. 규제가 너무 빡시게 하니까 구글이 철수했어요. 그럼 중국이라는 회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내수 시장 때문에 뭡니까? 한국도 중국을 노렸고, 미국도 중국을 노렸고, 뭐 프랑스도 중국을 노렸어요.
근데 중국이 내수를 공산국가다 보니까 내수를 자기 나라 기업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큰 시장인 거는 맞는데 큰 시장인 건 맞는데 다른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요. 그 상태에서 미국을 지금 지위를 지금 미국하고 이런 거예요. 세계 1위가 미국이고 세계 2위가 중국이고 뭐 그다음 남 찌끄레기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파워가 100이라고 치면은 중국은 95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3위 찌끄레기는 어떤 20점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 밑에 찌끄레기들은 뭐 10점, 뭐 5점 이래요. 그러면 1, 2등과 지금 3등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은 1, 2, 3, 4, 5등이지만 사실은 얘네들 둘 다 해먹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에 미치는 어떤 경제라든가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랬거든요. 미국이 100이라 그러면은 2위 국가는 50점, 3위 국가는 20점 이랬거든. 근데 이 50점짜리가 갑자기 95점까지 올라왔는 게라. 자기 시장을 뺏기.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거 나라에서 만든 기업들이 다 내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요. 저것만 좋은 거라 저것끼리만. 왜?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미국 기업에 회사 사버리고,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 땅 다 중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내수는 공산국가가 저거 제품으로 다 먹어버리고, 내수는 쉽게 말하면 저거 회사 다 먹어버리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있는 게라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 빼먹고 앉아 있고, 삼성전자 IT 지금 삼성전자가 대만하고의 가격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독점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위협하고 있어요. 공산국가니까 기업에다 돈을 막 몇백조를 투자해버리는, 몇천조를 투자해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어때? 기술이 따라오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장 위협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이렇게 치려고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공산국가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내수가 크기 때문에 내수라도 먹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이제 내수도 저 나라 기업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 다른 나라에서요 중국이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 민폐 덩어리인 거라.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중국이 세니까 우리나라는 꼼짝도 못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도 못해요. 근데 얘한테 꼼짝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었거든.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봐줬어. 왜? 미국도 자본주의 시장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뭐 강제로 뭐 싫어한다고 해서 너 싫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중국도 꽤 나름대로는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죠? 러시아, 중국은 또 전 세계 몇 안 되는 공산국가 중에서도 뭐 거의 뭐 1, 2등 탑을 달리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이 자본주의를 쳐들어오고 있는 게라. 그러니까 미국이 뭐야? 미국 자체에서 지금 중국을 죽이고 싶은데 늦어버렸어 이미. 너무 커버렸어 애들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늦어버렸지만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온갖 규제책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틈새를 보여줘요. 그래서 홍콩의 인권법 이런 거. 근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어차피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라고 베팅을 하면은 계기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의회의 생각이에요. 미국 국민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라.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 묵고 살고 있는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찌끄레기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찌끄레기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 둘에 비하면은 그렇게 되거든. 얘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엔 미국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가장 견제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중국 기업이라니까.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누가 가장 센 경쟁자입니까? 중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져서
좀 죽게 되면은 당장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폭등해 버리겠죠. 왜? 가장 강력한 경쟁 상태 사라졌으니까. 그럼 종합주가는 어때요?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디스플레이 죽여버리고 우리나라가 또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또 가치가 올라갈게요. 당장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가 미국이 잘 되면은 한국도 잘 돼요. 그건 확실한 얘기예요. 중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겹치니까 산업이. 근데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만 먹자고 덤이 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자고 덤이 드니까 미국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사태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중국이 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은 못해요. 지금 당장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이겨라, 미국 이겨라 하고 있겠죠, 지금. 그죠? 중국이 크면 클수록 우리나라는 죽는 거예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기면은 경쟁 상대가 없어지니까. 솔직히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속마음은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 줬잖아. 그럼 됐지, 그러면. 그 뭐야? 이제 망 가야지. 이게 쉽게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이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15,000 가고 2만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흐름은 있습니다. 반전의 흐름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듯이. 반전의 흐름은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하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별지랄 다 해봤습니다. 별지랄. 이 시점에서 별지랄 다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고 미국 국민들이 하루에 2,000명씩 죽어 나가고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어서고 치료제도 없고 미국은 지금 흑인들도 폭동이 일어났고 뭐 씨발 막 중국하고 싸움도 하고 별지랄 다 나온다. 악재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 근데 뭐예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미중 무역은 미국이 이길수록 전 세계가 유리한 거예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미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얘는 벌써 13,000, 15,000 가 있다니까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이 가격인 거라. 그리고 한번 줬잖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하락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얘. 순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처럼 조정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차트라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변동폭은 줄 수 있어요. 약간의 변동은 좀 제 마음대로 꺼볼게요. 제 마음대로 꺼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확장성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확장성이 있어요. 주가가 어떻습니까? 어, 이 확장성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고요.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 그죠? 약간씩 이렇게 꺾여 내려올 수 있다. 이 차트 그냥 제가 대충 껐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뭡니까? 결국은 미국은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차트. 이런 차트라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하락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보는 게 맞느냐 그러면 지금 2달간 나왔는 악재로 만약에 평가를 해보면 미국 주가, 우리나라 종합 주가는 천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전 세계적인 악재를 만약에 종합 주가로 따진다 그러면 과거의 전례로 보면 천 깨져야 되는 거라. 지금 어떻습니까? 2천 넘었어요 지금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지금요. 이상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나라 아니지, 그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원인이에요. 그럼 미국이 원인이면은 미국이 꺾이기 전에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차트 한 보시면 꺾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얘는 꺾이는 차트 아니란 얘기죠. 그럼 진짜 미국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가치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 차트로 봤을 때는. 미국 차트는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미래로 봐도 정말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가치 투자 가능하다. 근데 워렌 버핏이 한번 보세요. 이번에 항공주 엄청나게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항공주 날라갔습니다. 대폭등해 버렸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워렌 버핏 같은 메이저가 팔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폭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판 시점이 항상 고점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워렌 버핏 병신 만들어 버렸잖아. 워렌 버핏 팔고 나니까 손실 났는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 버렸어. 뭔가 이상하지, 그죠? 이런 워렌 버핏도 지금 시장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한다? 절판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시장.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일까 이거를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왔던 결론이 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물론 어, 작년 3월달, 5월달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원래 6, 7, 8월달 중에서는 뭔가 공포의 구간이 올 것 같아. 아래 공포가 올 것 같아. 아래 공포라고 하는 단순하게 금리 뭐 격차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걸 핑계 삼아서 약 한 18개월에서 24개월 뒤에 시장은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거 미리 얘기 드린 거니까. 그렇지만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한다? 떨어지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떨어지면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 없단 말이에요.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돼요. 미국 주식만 해당해요. 미국 주식.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벌고 싶으면은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미국 주식은 이 추세로 봤을 때 떨어지면 잡으면 돼요. 삼성전자 64,000원에서 급락 나와가지고 42,000원 왔죠. 근데 딱 올라가면 엊그제 52,000원 왔잖아, 그죠? 근데 딱 찍자마자 바로 48,000원까지 떨어져 버렸죠. 얘는 이게 한계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이 박스권밖에 못 움직이는 거라.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멈춰버렸어. 여기서 멈춰버렸어. 그죠? 2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800에서 2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계속 올랐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 종합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치 투자라 그러죠. 가치 투자. 미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보지 말기 바랍니다.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제가 말했던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말한 시점 이후에서는 당연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존나 많이 떨어질 것 같죠 라고 했던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폭락이 나왔어요. 아까 이 시점이니까 그죠? 폭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11시 그죠? 10시 57분이 정확하게 하면 여기 딱 보면 10시 57분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잡는 자리가 고점이면 돼요. 그리고 떨어져 주면 수익이 나요. 근데 내가 먹고 나서 자고 올랐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수익 났을 때 팔면 돼요. 그냥 수익 났을 때 팔면은 그 뒤로 올라가든 말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 치자. 그럼 또 어디선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올라갈 때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결국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결국 이만큼 떨어져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야? 올라가면 좋지, 그죠? 왜? 떨어질 때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떨어질 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좋죠. 우리는 뭡니까? 내가 샀을 때만 떨어지면 돼요. 지금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샀을 때 많이 오르고 내가 샀을 때 많이 떨어지면 돼요. 그 상승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방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길게 보면은 결국 주가는 미국 주가는 올라가는 차트거든. 여기서 더 올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상승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락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오늘 주말이라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이런 얘기 참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데 과연 제가 1000명을 구독자 1000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언제쯤 만들어질 것이고 제가 과연 유튜브로 10원이라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2년 동안 유튜브를 해왔는데 뭐 미친 또라이처럼 욕을 하고 막 모의 투자를 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기치고 그다음에 막 계좌 막 한 10개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돈 벌었는 계좌만 계속 올리면서 그죠?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거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막 환장하면서 막 진짜 전마가 돈을 벌은지 안 버는지도 모르면서도 막 계좌 올려놓으면은 막 그것도 일별 계좌로 그죠? 그러니까 돈 벌었을 때만 올리는 거죠. 저처럼 막 정말 계좌를 월별 계좌로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계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돈 벌었을 때 일별 계좌 계좌번호도 없는 것들 올려놓으면 1000만 원 벌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환장하잖아요. 와 씨발 실력자다 하면서 나한테 돈 못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막 구독자하고 막 슈퍼챗 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놈들한테는 보면은 만원도 쏘고 10만원도 쏘면서 저한테는 100원도 안 줘요. 여러분들 돈 100원도 아까워가지고 저한테 안 줄라 그래요. 예, 그게 사람의 심리지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약이 쓸수록 몸에 좋은 거예요. 단약 있잖아요. 단약은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설탕요. 정말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요. 근데 몸에는 진짜 안 좋아요 그게요. 그죠? 맛은 더럽게 없지만 쓴 거 있잖아요. 야채. 야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입에 넣으면 쓰대. 실제로 씁니다 약간. 근데 뭐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먹지만은 정말 야채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몸에 그래 좋은 거예요. 쓰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돈 안 날리는 걸 바래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될 가능성보다 돈을 다 날려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높으냐? 제가 어제 있잖아요. 99.6%대 0.4%예요. 여러분들이 돈 날려서 자살할 가능성이 99.6%,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가능성 0.4%. 그건 통계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1%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아주 그냥 통계 중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표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믿으란 얘기는 안 할게요.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십거리를 알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를 내보니까 99.6%가 깡통을 차고, 깡통은 아니지만 손실을 보고 0.4%만 수익을 보더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가 1000만 원을 벌든지 10억을 벌든지 100억을 벌든지 아니면 우리 카페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든지 1억을 벌든지 10억을 벌든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다 깡통 찰 거거든. 지금 당장 10억 벌어봤자 깡통 찰 거고 1000만 원 벌어봤자 깡통 찰 거니까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는 10년 뒤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깡통 차고 나면은 죽을 거 아니잖아요. 뭐합니까? 일하러 가겠죠. 일하러 가서 좆빠지게 일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하고 한 달에 한 300, 400 벌겠지 그죠? 근데 저는 쳐 놀면서 한 달에 3, 400 벌 거예요. 전 많이 안 벌 거예요. 그냥 저는 단지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쳐 놀면서 400 벌기고 여러분들은 존나 죽으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해가지고 400 벌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부러워할 사람은요. 지금은 제가 안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늙을 거잖아요. 제가 60대면 여러분들도 60 될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부러울 거예요. 그때 좀 배워둘 걸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왜? 그때 여러분들 돈 400만 원 주면서 써먹을 사람이 없잖아. 누가 여러분들 400 주겠어요? 40만 원이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들. 40만 원 받고 싶어도
공공근로 하러 가야 돼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일해야 돼요. 그러면 40만 원 줘요. 그것도 매달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3개월밖에 못 해요. 그거 없으면은 박스 주소 댕겨야 돼요. 공병 주소로 댕기고. 집도 있고 자산도 한 몇 억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고.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박스 주소로 댕기는 거라. 아파트 경비원 자리 없냐 알아보고.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400 벌 거예요. 회관 댕기면서 아줌마 손잡고 춤추면서 400 벌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우리 생명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뭐 짧으면 70살이고 길면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기왕 사는 거. 저는 30년 후에도 편하게 살 거고 여러분도 재수 좋게 편하게 살면 다행이고 편하게 못 살게 되거나 돈을 못 모았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살겠죠. 30년 뒤에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믿으면 안 돼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요. 그 유튜브 뭐 돈 벌었다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뭐 투자인지 뭐 그 사람은 집에 가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통장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단지 그냥 뭐인지 진짜인지 모를 그런 유튜브를 보고 단순하게 나는 여러분들 딱 보여주잖아요. 나는 일부러 사실은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일지를 매일 돈을 버는 것도 있어 사실은요. 여러분을 보라고 그런 거야.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고요. 몇 년씩 계속 있잖아 이제. 뭐 이게 언제입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이거 이전에 건 언제 있습니까? 박스넷 가면 다 있어요. 2010년도 거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부터가 일별로 다 있어요. 그 날짜별로 월별로 쭉 다 있어요. 이 2년 동안 이래가 돈 버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진짜. 여러분이 내가 20년 전에도 벌었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믿어도 되지만 요 2008년 18년도 1월 달부터 번 거는 여러분들 믿어도 되잖아요. 왜?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이분들이 2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제 이름도 알고 있을걸요. 우리 집도 알고 있을 끼고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저는 좀 쉬었다가 또 나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